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빛과의 전쟁 법무법인 스탠다드 이은성. 정경현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아무래도 법인 도산 쪽을 하시는 변호사님들이나 로펌들이 좀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과연 어떤 사무실을 고르는 게 본인 또는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 있어서 가장 나은 선택이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여러 가지 정말 많은 경험과 다른 사례들을 지켜본 바를 한번 말씀 나눠볼까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최근에 인스타그램 보니까 도산 전문 로펌이라고 광고하는 곳이 좀 많아졌더라고요. 실제로 두 분께서 느끼시기에 정말 전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로펌들이 실제로 최근에 많아졌을까요? 현재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돼 있는 도산 전문 변호사는 대략 한 400명 정도입니다. 우리가 지금 변호사가 한 4만 명 되잖아요. 4만 명 중에 400명이니까 비율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광고나 이런 거 보시면 이제 많잖아요. SNS에 많고 많은데 저도 왜 그렇게 많은지 잘 모르겠어요. 법인이 정말 요즘 경기가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은 대표님들께서 상담을 신청을 해주시고 또 의뢰를 해주시고 계신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다른 변호사님들도 아무래도 법인 도산 쪽 분야가 좀 유망하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희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서로 이제 정보나 지식의 교류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뭐 모르는 게 있으면 당연히 물어보고, 혹은 저도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물어보고. 저희 스탠다드 같은 경우에는 도산 쪽을 주로 하고 있다 보니 아마 정 변호사님도 그러실 거예요. 주변 변호사님들한테 전화 많이 받지 않나요? 많이 받죠. 네, 많이 받고. 네. 도산 전문 변호사 우리나라에 400명이잖아요. 도산 분야라는 게 개인 도산이 있고 법인 도산이 있어요. 그리고 개인 도산에는 개인 회생과 개인 파산이 있고 법인 도산에는 법인 회생과 법인 파산이 있습니다. 이 400명이 전부 다 이 네 가지 분야를 다 잘하는 건 아니에요. 이 네 가지를 다 잘하는 변호사가 있고요. 하나만 잘하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난이도로 놓고 봤을 때 개인 도산은 난이도는 조금은 낮은 편이에요. 그리고 법인 도산은 난이도가 높아요. 그리고 개인 도산 같은 경우는 요새 실무적으로 변호사님이 아니고 사무장님들이 많이 하고 계세요. 법인 도산은 최근에는 변호사님들이 조금씩 하고 있는 편이고요. 그런데 이 도산 전문 변호사 400명을 말씀드렸는데 법인 도산까지 도산법을 다 총망라해가지고 할 수 있는 변호사님은 400명 중에서도 한 4분의 1밖에 안 될 거예요. 실무적으로 사실 그보다 더 적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동료 변호사님들한테서 도산 문제만 생기면 저한테 연락이 오는데 그만큼 도산 전문 변호사는 적습니다. 거의 다 제 지인들은 거의 다 저한테 연락이 와요. 도산법 관련해서는. 유튜브로 개인 도산 하시는 분들이 요즘 슬금슬금 법인 관련해서도 영상을 올리시더라고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거. 한 사람의 인생을 살릴 때는요. 개인 도산 한 분야만 적용될 수도 있고요. 개인 도산과 법인 도산 두 분야 같이 적용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알 수 없습니다. 두 개가 다 적용돼야 되는지 하나만으로 충분한지는 알 수는 없어요. 더 나은 선택지를 드려야 되는데 개인 도산만 하시다가 법인 도산까지 해볼까 하시는 변호사님들은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선택지가 안 좋은 선택지일 수도 있습니다. 내 사건은 작은 거니까 개인 도산만 하실 줄 아는 변호사님 가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종합적인 걸 다 고려하실 수 있는 변호사님 찾아가셔야 됩니다. 제가 상담을 할 때 그 의뢰인분들께서 다소 감사하게도 좋게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알기 쉽게 일목요연하게 포인트만 짚어서 설명을 해 주신다. 이런 의견을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방법이 있고 이런 방법이 있고 이런 부분들의 리스크가 있고 이런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이 있고 이런 것들을 조언을 드리고 포인트를 짚어드리는데 그 과정에서 그게 어떻게 보면은 너무 쉬워 보이잖아요. 오히려 반대로 가끔씩 불안해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한테 꼭 드리는 말씀이 이 회사가 발생할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가능성들, 그 가능성 중에 이 회사에 맞는 부분만 바로바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굉장히 그렇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은 저의 그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또 그리고 여러 가지 해결했던 이런 부분들까지를 전부 다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다. 즉 여러 가지 가능성을 사실상 머릿속으로 다 검토를 해야 된다. 우리 또 주제가 좋은 사무실, 좋은 변호사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두 분이 생각하시기에 좋은 사무실, 좋은 변호사를 고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딱 하나만 고른다고 하면 그거는 경험인 것 같아요. 성공 사례겠죠. 이게 저희 법인 도산 업무의 특수성하고도 좀 연관이 있습니다. 다양한 사건들이 있고 정말 다양한 상황이 펼쳐지고 다양한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런 회사들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있어가지고 지식으로 도저히 메꿀 수 없는 간극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저는 경험이고 성공 사례라고 생각을 해요. 이 도산이라는 거는 안대현 말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법인 회생으로 가느냐 법인 파산으로 가느냐, 이 회사를 살리느냐 그냥 죽여버리느냐, 그리고 이 대표이사를 살리느냐 아니면은 포기하느냐, 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살아날 회사를 죽여버리면 안 돼요. 빠르게 정리하고 재창업해야 되는 분한테 살리자고 시간 낭비해드리면 안 되거든요. 정확한
정확한 솔루션을 제공해 드려야 되고 정확한 길을 저희가 안내해 드려야 됩니다. 그런 이제 사례가 예를 들면 어떤 사례가 있냐면은 법인을 작게 운영하시는 분이에요. 거의 개인 사업장처럼 운영하시는 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개인 도산만 할 줄 아는 변호사님한테 가면은 폐업하시고 개인회생 하십시오 그러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뭐 100 중에 한 80 정도는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나머지 20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은 세금을 엄청 많이 내실 수도 있어요. 법인까지 같이 검토해가지고 법인 파산 절차로 법인을 먼저 정리한 다음에 개인을 깔끔하게 정리해야 모든 채무가 정리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은 뭐 임금 채무가 있을 수도 있겠죠. 임금 채무를 위해서 회생을 갔다가 파산을 가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경험과 지식이 충분히 다 혼합돼가지고 올라와 있어야 돼요. 높은 경지로 올라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의뢰인 입장에서는 정확한 방향이라는 건 상담을 통해서 조금 느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 경험이라는 거는 어떻게 좀 알 수 있을까요?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오셔가지고 저희하고 한 30분만 얘기를 나눠보시면 됩니다. 제가 경험했던 바로는 이제 표정이 되게 안 좋으신 상태로 오세요. 근심이 엄청 많으신 상태로 오셨다가 대부분의 저희 의뢰인은 다 웃으면서 나가셨어요. 네. 그리고 뭐 홈페이지 안에 성공 사례 같은 것들도 이제 담아놨고 성공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이런 것들도 간단하게 제가 작성해가지고 담아놓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보셔도 되고요. 거기 보시면은 단순히 사건을 많이 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다양한 종류의 사건을 어려운 사건들 위주로 얼마나 많이 수행했냐 이게 중요합니다. 쉬운 사건 100건 1000건 해봐야 의미 없어요. 업데이트 되는 주기라든가 시기도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로펌에서는 몇 달에 한 번, 아니면 뭐 심지어 몇 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올려져 있는 경우도 제가 종종 봤었고, 어떤 경우에는 거의 뭐 모든 정보가 다 가려져 있어가지고 이게 과연 실제로 사건을 수행하는 게 맞는지 의구심이 드는 그런 경우도 좀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스탠다드에서는 실제로 진행되는 사건만 거의 실시간으로 올리고 있죠. 저희 유튜브도 찍고 있잖아요. 지금처럼 상담하듯이 유튜브를 찍잖아요.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의뢰인들한테 정확한 길을 제시하고 있구나,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간접적으로 좀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의뢰인분들께서는 방송에 나오는 변호사, 유튜브 열심히 하는 변호사 걸러라 뭐 이런 말도 있거든요. 이 영상 촬영을 그런 분들 있어요. 그분이 법률 사무를 수행하는 건지 방송을 찍는 건지 주 업무가 뭔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 주 업무는 법률 사무는 오늘도 저희 재판 갔고 변호사님 상담하셨고 미팅했고 그거 다 끝나고 나서 남는 시간에 이제 짜투리 시간에 이제 겨우겨우 시간에서 찍고 있는 거잖아요. 저희 지금 시간이 이제 거의 8시가 다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급하게 업무를 좀 처리를 하고 정말로 짬을 내서 이제 이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그분을 고를 수 있는 방법 방금 떠올랐어요. 영상을 굉장히 자세히 보시면 됩니다. 그 변호사님의 눈이 풀려 있거나 충혈되어 있는가, 이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전문 로펌, 전문 변호사를 만나는 게 맞는데, 몰랐거나 이 사실을 아니면 알았더라도 뭐 비용 등의 여러 가지 이슈로 그런 선택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좀 안타까웠던 사례가 좀 있으신지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례가 많습니다. 사실 되게 화가 나요. 이런 사례들을 보면은.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은 이분 같은 경우는 법인 파산을 권유받으셨어요. 근데 제가 상담해보고 봤는데 이거는 살려야 되는 회사거든요. 회생 들어가면 무조건 살아나는 회사예요. 근데 이분은 그냥 파산만 생각하고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렸더니 그러면 회생하면 되는데 회생할래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생 진행했어요. 회생 진행을 했고 DIP 금융 받으셨고 M&A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지금 절차가 종결됐습니다. 이게 근데 한두 건이 아니에요. 저도 엄청 많죠, 사실. 보면은 실제로 다른 로펌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상담을 받을 수는 있어요. 저는 오히려 권유하기도 하거든요. 다른 변호사님들이나 로펌에서도 한번 상담을 받아보셔라. 그리고 이제 온 상태로 말씀을 나누면은 아직까지도 회생이 뭔지, 파산이 뭔지, 그리고 어떤 게 장점인지, 어떤 게 단점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못 들으신 분이 대다수더라고요. 정확한 정보와 이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정보와 이해를 주는 게 바로 이 로펌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법인 파산을 권유했을까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법인 파산은 이 난이도 자체가 법인 회생보다는 조금 더 쉽고 그렇죠. 빨리 끝납니다. 진입장벽이 낮아요,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한번 해볼까 하면은 해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인 거죠. 근데 법인회생은 그 정도 수준은 아닙니다. 굉장한 난이도와 경험과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의뢰인을 법인 파산을 끌고 가고 싶은 거죠. 그런 이제 의도가 보이는 거예요. 다른 로펌에서 상담 받았을 때 뭐 상담했던 변호사님은 아닐 거라고 믿어요. 저는 사무장일 거라고 믿는데,
했는데 그 사람의 의도가 보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살릴 수 있는 거를 내 이익을 위해서 죽이고 있는 거거든요. 저도 화가 나네요, 갑자기. 오늘 여러 가지 말씀 주셨는데 그럼 정리하면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핵심적으로 어떤 부분을 보면 좋은 로펌, 도산을 제대로 하는 법무법인을 고를 수 있는가. 첫 번째는 홈페이지의 성공 사례였습니다. 저희는 지금 주에 한 3-4건 정도 성공 사례가 올라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거의 매일. 아니,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쓰거든요. 네. 그만큼 사건을 저희가 많이 하고 있고 그만큼 성공 사례도 계속 많아지고 있다. 뭐 이런 거를 확인하셔가지고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얼마나 의뢰인들에게 정확하게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는지. 사실 이 부분은 거의 방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긴 하지만 얼마나 정확하게 해결책을 제시하느냐.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경험입니다. 얼마나 다양한 경험. 그게 반드시 또 성공 사례일 필요는 없고요. 실질적으로 여러 난관에 부딪히거나 아니면 실패했던 사례일 수도 있어요. 저희가 아마 전국 최초로 실패 사례 영상도 찍지 않았었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고 고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피곤한 얼굴 빼고 싶다. 피곤한 얼굴. 영상의 변호사님들의 눈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영상을 보신 여러 대표님들께서 좋은 사무실을 고르는 고민을 많이들 하고 계실 거예요. 예, 거기에 조금이나마 이제 좀 보탬이나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